김건희 씨는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루머로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는군요. 아니 너무 한겨레 허위 사실인 줄 알았어요. 단독 보도 뭐 이게 루머로는 계속 떠돌았었는데 이번 정권은 루머로 떠도는 게 팩트가 되죠. 팩트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게요. 네, 기상천외. 이게 무슨 본인이 그러니까 2023년 지난해 12월쯤에 그때 뭐 이제 디올백 사건 나고 주가 조작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다시 불거지고 이랬을 텐데 요 그 역술인들에게 명리학자들에게 야, 저 감방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담을 한 유명 역술가가 명리학자가 증언을 했어요. 나 상담 받았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은 부류는 나는 역술인 아니다. 나는 그 정치 컨설턴트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 명리학자 유아무개 씨는 예. 진짜 그냥 땡땡 학술원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 역술인이고 예. 공적으로 중요한 정치 고민마다 김 여사가 의견을 물어왔고 강남에 한대요. 강남에. 마지막으로 물어온 게 감방 가니 안 가니 그때 예. 상담 연락이 왔다. 2023년 12월에 나 감방 가는지는 굉장히 좀 걱정했나 봐. 아니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나? 상식적으로 저희가 자기 앞날을 누구한테 물어볼 때 네. 제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일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냥 직접적으로 네. 저 감방 가요 안 가요? 라고 물어본다는 건 네. 자기 안에 범죄 행위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니까 그렇지. 알고 있어. 물어보는 거죠.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왜 물어봅니까? 본인이 두려워하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옥 감자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렇죠. 게 상식적인 건데 아니 본인이 상식적으로 뭐 아무 죄도 안 저질렀다. 그러면 뭐하게 물어봐. 구속신앙한테. 그럼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네. 제가 자꾸 구설수에 휘말리고 네. 제가 자꾸 주변에 오해받을 일이 생겨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저 감방 가요? 그게 마치 너무 내가 궁금했나 봐. 한 일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아마 뭔가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들킬까 말까 그 목전에 있어. 이런 상황일 때 이게 들키나요 안 들키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1월 달 한동훈에게 보냈다는 사과 문자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 감옥 가요 안 가요? 그랬더니 아유 뭐 구설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감옥 1월이었어요. 네, 그럴 거예요 문자가요. 아. 근데 감옥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감옥 안 가니까 사과해도 되겠네? 내가 사과할까요 말까? 연결을 한다면 연동을 한다면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전히 확신을 못 갖고 사과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여간 감옥을 안 간다는 확인을 받은 거잖아요. 역술인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 중요한 고비마다 역술인한테 물어보고 그 물어본 방향에 맞게 갔던 거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감옥 안 간다는 안도 이후에 자기 정치적 행보를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명씨 지금 류 씨의 답변이 그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 감옥 가나요? 했더니 안 간다. 은둔하면 된다. 기운이 좋아서 감옥은 안 간다. 이렇게 답변을 줬대요. 본인이. 그리고 은둔했어요 실제로. 그때는요. 그만큼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이제 감옥을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근데 이제 23년도 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뭐 김기현 대표가 그만두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느니 마느니 23년도 말에 12월 거의 이제 20 며칠 돼가지고 한동훈이 저 비대위원장 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특검 얘기를 물어봤는데 기자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법 앞에 뭐 평등해야 되고 이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한동훈이 직접적이구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전면에 등장하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 감옥 가나요? 그런 두려움이 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것 같고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비대위원장 한다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 조건부 유예 막 이게 조선일보 일면에 나오고 뭐 이게 그렇네.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국면이 있었던 거고. 그 시점이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1월이 되면은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김병률 비대위원이 그때 이제 제가 사과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문자 보내는 거고 이런 국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을 처음 안 거는 2019년에 검찰총장 할 때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검찰총장 할 때 유튜브 보다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연락을 해서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처음 알았다. 네. 그때 사주풀이하면서
좋은 만남을 갖고 좋은 이후에 만남을 갖고. 예, 최소 5-6번 상담을 해줬는데 예. 자동 삭제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을 했다라는 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분이 지금 한 명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본인 외에도 더 있다. 분야별로 7-8명이 더 있다. 아, 명리학도 분야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풍수, 관상, 사주, 미래 예측 등 주술의 분야별로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는 저 간방 가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 좀 그 미래, 약간 미래와 관련된 거는 이분 담당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슨 뭐 이 날짜를 잡거나 뭐 이런 것도 다른 담당이 있는 것 그렇습니까? 같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맥락이 그런 거잖아요. 저기에다가만 해도 돈을 많이 쓰겠다. 그러니까 풍수 관련된 거는 이제 다른 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근데 구약 성경은 왜 외우셔요? 저 사람은? 사주 관련한 것도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위험을 그러니까 분배하는 거 아닐까요? 아, 기독교와 명리학 쪽으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궁정 마법사의 팀이 있는 거죠. 네. 길드가 있는 거죠. 궁정 마법사 길드가 있고, 네. 그 길드에서 이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지금 하는 시스템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 네. 길드에서 뭐까지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길드의 사주 담당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사주를 딱 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김건희 여사한테 회신해가지고 이 사람 괜찮습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그 데이터를 오케이 한 다음에 대통령께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저거는 완전히 엉터리 사주지. 시가 없는데 거기에 그렇죠. 이력서에는. 그렇죠. 아니, 만약에 봤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네. 지금 7-8명이 분야별로 있다는 게 굉장한 문제인 게 네. 국정농단이에요. 네. 뭐냐면 개인적으로 본인 간방 가는지 안 가는지 전 보세요. 100번 봐도 되고 1000번 봐도 됩니다. 본인 돈으로 그냥 보세요. 그런데 국정을 우리가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그럼 국무위원 임명하고 비서관들 다 임명해가지고 비서실 통해서 공적으로 처리할 일을 대통령 부인이 어디 가서 뭐 무슨 분야 관상 보고 뭐 보고 풍수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 뽑을까요? 말까요? 영부인이 활동할 게 있는데 이 본인 감옥 가나요를 듣고서 그 다음에 은둔하면 된다 그 말 듣고 150일 동안 외부 활동 안 한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영부인이 할 역할이 있는데 그렇지. 본인이 그 150일 동안 감옥 안 가려고 명리학자 말 듣고 은둔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이게요. 제가 이제 감옥 가는, 저도 이걸 하다가 한 2-3주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갖다 물어보고 난리야? 이랬거든요. 네. 아야, 아무리 이랬는데 그것도 사실이 드러내놓고. 예, 사실이 확인된 건데, 예. 또 하나는 이 김건희 씨가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역술인이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감옥이 사실이라니까, 야, 이것도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예를 들면 역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 부인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게 움직이는 기본적인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야, 이게 뭐지?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뭐 국정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만 워낙 개입을 많이 했으니까. 네. 전 그런 면에서 야, 진짜 대통령을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다. 대통령 부인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김건희 씨는 계속 국정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경선에 개입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그러니까 단톡방 만들어서 여론 공작을 했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유포했다. 그런데 그 단톡방이 공식 캠프 조직이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단 말이죠. 왜 근거가 뭐냐? 그 단톡방과 관련해서 이런 단톡방이 공식 캠프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대선 전에 하니까 당시에 공식 캠프에서 정책본부에서
오마이뉴스 단톡방 특전 오마이뉴스 단톡방 보도 관련해서 대체 대화방 등 주의 요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대체 대화방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자. 그게 전략조정회의 결과보고 정책본부의 2022년 3월 2일 결과보고에 문서로 나와 있으면 그냥 역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아, 단톡방이 있었고 쟤네들이 관리를 했는데 오마이뉴스가 이거를 보도를 하니까 대체 대화방을 만들고 주의하자. 앞으로는 3월 10일 선거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 불법이잖아. 이거 단순한 거죠. 만약 네. 이렇게 회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 공식 문서로 그러니까 있잖아. 오마이뉴스에 고소 고발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사실로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그다음에 미신고 불법 선거사무실 문제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아직 보도 안 됐습니다만 뉴스토마토에서 얘기했던 겁니다만 소위 성향 분석을 한 명태균 씨 성향 분석을 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에게 넘겼고 그렇지. 당대표가 그걸 소위 이 당원 투표만 하는 담당하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줬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오늘 거기 뉴스토마토 편집장인가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했죠. 이야기했죠. 2명의 이 사실을 별도로 확인한 두 사람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국민의힘 의원이었어. 예, 전직 의원이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나는 실명으로 못 하겠다. 익명으로 얘기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당내 경선할 때 경선에서 당원들 여론조사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성향을 파악한 데이터를 이준석 당대표에게 전달을 했고 이준석 당대표는 이걸 리서치 연구소에 당원들 책임 당원들 투표하는 담당하는 조사기관에다가 그걸 넘겼다. 그렇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언을 익명으로 다른 루트로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이 사람들은 실명으로 못하겠다. 익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청한다. 당신들이 계속 익명 얘기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나 어쩔 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부탁인데 실명으로 얘기해달라. 이거야말로 이제 경선을 조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부터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시작부터 불법으로 시작돼서 중간에도 온갖 공직선거법 위반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정도라면은 탄핵의 사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제가 볼 때 민주주의 전반을 갖다 붕괴시켜버린 헌정사상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 당시에 그 단톡방에 올라온 사실 허위 사실 공표된 그 허위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 옆집이 불법 선거사무소다 라는 소문을 막 그 단톡방에서 막 돌린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에 후보 비방죄 또는 허위 사실 공표죄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렇게 공식 보도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드러나도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수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